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3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답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답변서예요. 지난 1월 3일 두 번째 이 재판 준비기일에서 4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냈는데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빠진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2차로 냈습니다. 분량은 한 60페이지 정도. 그런데 이 답변서가 차라리 없느니만 못했다, 안 내느니만 못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비교적 우호적이었다고 하는 친윤 변호사들, 친윤 법조인들조차도 고개를 짤래 흔들면서 아이고야, 이거를 답변서라고 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폭을 했다 라는 표현을 씁디다. 자백을 해서 선처를 구해야 할 쯤에는 오히려 어거지를 쓰고, 자백을 절대 해서 안 되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더 선선히 자백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주장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했고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복하는 꼴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거를 답변서라고 냈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친윤 변호사들한테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답변서 보는 사람들마다 끌끌끌끌 혀를 찹니다. 도대체 뭔 내용이냐고요? 자, 지금까지 이 윤석열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그러니까 총 2건의 총 분량은 100여 장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평화로운 계엄이란 주장인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무런 피해가 없이 다 끝났던 거 아니냐, 그랬으면 탄핵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끝났는데 무슨 탄핵을 해, 아무런 피해도 없잖아. 계엄에 아무런 피해가 없대요. 다 끝났대요. 진짜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나 보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윤석열 눈가리에는 안 비나 보죠? 개 같은 새끼, 아이고, 개 눈구멍도 그보다는 낫겠다. 쌀에다가 점을 찍어도 그보다는 잘 보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계엄 선포의 절차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궤변만 늘어놓은 거예요. 피해가 없다고? 그럼 피해가 있으면은 탄핵 당해도 되는 거네? 피해야. 계엄으로 인한 피해야. 지금 차고 넘치는 거 아니야.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 눈가리에는 안 보이는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개새끼라는 겁니다. 지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전광훈이라는 새끼도 똑같은 새끼죠. 국민들이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관심도 없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남미가 자꾸 가난해지는 줄 아십니까? 권력자들은 힘이 세지는데 나라는 계속 가난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들 배돼지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가난해지고 지들의 배돼지는 터져나가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왜 조선시대가 중기 이후에 서서히 멸망의 기운으로 넘어가느냐? 생산력은 증가하는데 나라는 가난해져.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 재정은 바닥을 보입니다. 그런데 양반 고위 관료들의 창고는 터져 나가죠. 그 결과 조선 왕조의 멸망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조선 왕조를 멸망으로 몰고 갔던 그들 양반 사대부들은 일부는 독립운동이란 걸 하지만 일부는 일본에 빌붙어서 친일 행각을 하죠. 그러면서 더 많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국힘당이 되어 있죠. 곳곳에서 우리 많이 발견합니다. 이 새끼가 이놈 후예였어? 정진석이나 뭐 김태효, 아니 이 새끼가 이놈의 자손이었어? 우리 많이 보죠. 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윤석열 헌법재판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서 다들 어쩜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는가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두 번째 답변서는 더 내용이 황당하다고 합니다. 계엄 포고령, 지금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이게 사실 이번 계엄의 위헌성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죠. 국회를 없애고 지방의회도 없애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치활동을 하면 다 잡아 가두겠다라고 그러고, 노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노동운동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회 시위 하면은 다 잡아 가두겠다. 일체 금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헌법에서 지금 헌법 관련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엄 통해 가지고 그 집회 시위 뭐 결사의 자유 일부를 제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신 때처럼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그 어떤 학자도 이견이 없습니다.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뭐 집회, 결사, 뭐 언론 출판의 자유 일부를 제약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체의 행동을 중단시킨다, 이거는 100% 위헌이라는 거 이견을 제출하는 학자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윤석열은 계엄 보고문에 떡하니 써놨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한다? 아이, 그거 말이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김용현이가 했잖아. 용현이가 한 거야.
아, 내가 제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내가 그런 잘못은 있는데 용현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요딴 소리라네. 와. 결정적인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야. 참, 웃기고 있네. 근데 개헌 포고문 윤석열이가 도장 찍어줬어. 오케이 했단 말이야. 오케이 해놓고서는 아니라고?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을 뿐이야. 다 김용현이가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현 공소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김용현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틀 전 윤석열이가 김용현을 불러가지고 막 승질을 내. 아이 씨발 민주당 때문에 내가 말이야 대통령을 못 해먹겠어. 예산 삭감을 안 하나 검사를 탄핵을 안 하나 이 행정하고 사법이 마비가 되게 생겼어. 근데 웃기죠. 검사 몇 마리 탄핵했다고 사법이 마비되다니요. 검사가 사법이에요? 검사는 행정부예요. 근데 뭔 사법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니야. 검사 새끼들이 지들이 무슨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 검사 니들은 그냥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야. 어디 니들이 사법해. 뒤질라고 새끼들이. 그러고 설령 니들이 사법이라도 그래. 그 몇 마리 탄핵했다고 마비가 된다고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니들이 뭐라고. 가짜는 새끼들. 이거 검사들 만능주의 아닙니까? 검사 만능주의. 예? 이 윤석열이 이 새끼 이것도 또라이 새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생활에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막상 실생활에 쓰려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빵꾸 뿡뿡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 김용현 공소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면서 나라의 미래가 없어.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돼. 계엄하려고 하는데 병력이 얼마나 들겠어?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준비돼? 그러자 김용현이 그렇게 하죠.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준비 다 했죠. 병력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 필요하고요. 담화문하고 포고령이 필요합니다. 준비될 수 있겠어? 그럼요. 그러면서 탁 내밉니다. 담화문과 계엄 선포문, 그 다음에 또 포고문 초안까지 딱 내밀어. 미리 준비했던 거죠. 공소장에 보면 11월 24일 날 윤석열이가 대놓고 내가 계엄령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김용현이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 그동안 자기들이 끌어모아놨던 군인들 다시 탁 모아가지고 야 준비됐나? 준비해. 이번에 곧 며칠 뒤에 한 건 할 것 같아. 드디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해. 이렇게 다 단돌이 쳐놓고 지는 한쪽에서 담화문 준비하고 계엄 선포문 준비하고 계엄 포고령 준비하고 다 했던 거야. 그래서 딱 제시합니다. 그게 언제? 12월 1일 계엄 선포 날도 아니에요. 12월 1일 일찌감치 제출해. 따라서 내가 간과해서 자세히 못 봐서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왜? 윤석열이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야간 통금 요거는 빼자. 그거 빼고 됐어. 이렇게 해줘. 봤다는 얘기잖아. 야간 통금을 뺐다는 거는 봤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용영이가 했지 난 몰라. 내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못 봐가지고 말이야. 근데 야간 통금 뺐다며. 자세히 봤네. 야간 통금 있는 거 자세히 봤네. 예, 윤석열이는 또 거짓부렁을 하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부하한테 또 넘긴 겁니다. 이 족같은 새끼네 이거. 그런데 이 계엄 포고문에서 제일 결정적인 게 국회
지방의회 활동 정지.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가로막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국회를 봉쇄한 거 아닙니까? 국회 활동을 중단시킨다며 정치활동 중지, 국회 정지, 지방의회 정지, 정치활동 정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다 맞물리는 거예요.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니까 국회가 중지되는 거고 국회 중지되니까 지방의회도 다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행위들이 윤석열 지도 위헌이라는 걸 인정한 거지. 사실 이걸 인정한 거지. 아, 내가 그거 잘 알지. 잘 아는데, 아유, 그 김용현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못 봤어. 사실은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옛날 거를 세상에 김용현이가 잘 못 보고, 아이고, 빼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잘 못 봤네? 옛날 거야, 옛날 거. 옛날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때, 그때 걸 세상에 김용현이가 모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회 해산권이 있을 때 김용현이가 몇 살이었는데,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 있을 때 김용현 몇 살인데. 김용현이도 나이 어렸어, 씨발아. 유신 때, 유신 정권 때, 박정희 살아있을 때 김용현이 몇 살이었는데, 그때 얘도 초등학생이었어. 근데 이 새끼가 지 초등학교 때 거를 찾아와가지고 포구문을 만들었다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어벙한 새끼가 장관을 합니까?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거를 지금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다고? 김용현이 그렇게 얼빡해? 그리고 그걸 그렇게, 그런 얼빡한 새끼를 썼어? 그랬으면 지가 책임지는 거지 뭐. 자, 아무튼 윤석열의 이런 발뺌은 뭘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것들이 위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임을 김용현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죠. 이건 자백이에요, 이거는. 또 있습니다. 계엄회의록. 계엄회의록 없어. 지금 계엄 선포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고 국무회의 회의록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온갖 회의록 다 남아있는데 딱 계엄 선포할 때 그 회의록이 안 남아있어요. 이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라 했는 줄 알아? 아이, TV로 다 생중계됐는데 뭐 따로 그런 걸 만들어. 회의록 이런 게 원래 사후에 다시 만드는 거잖아? 없을 수도 있지 뭐. 아, 지랄. 뭐가 생중계됐는데?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어?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어? 아,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으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국무회의 생중계 안 됐잖아. 계엄 선포 이후부터 생중계됐잖아. 문제는 뭐 계엄 선포까지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절차 없어. 그러면서도 아, 생중계됐잖아. 생중계됐으면 다 됐지. 뭐가 생중계됐는데? 에? 뭐가 생중계됐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만들고 난 다음을 보여주면서 생중계 운운하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개소리라고 하죠.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이 새끼야. 예, 이 얘기는 윤석열이가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없다. 경황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미처 다 만들지 못했을 뿐 만들 수는 있다. 만들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차라리 그랬으면 돼. 아, 사실 원래 계엄 회의록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맞거든. 그 당시 기록을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발언한 내용을 기록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만드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아우 나중에 만들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했으면은 돼. 차라리 아니 내가 탄핵당하는 바람에 회의록을 내가 못 만들었지 뭐야. 차라리 요랬으면 돼. 근데 뭐 에이 TV로 생중계가 다 됐는데 아이고 뭐 그 만들 필요가 있겠어?
이거는 뭐다? 자백이에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자백한 거야.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회의록이 없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입니다. 왜? 이 대통령의 행위는 반드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총리와 담당 장관의, 관련 부서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돼요. 부서. 계엄 같으면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 네 사람의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서를 하려면은 계엄 관련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국무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뭘 말해? 통째로 위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백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뭐, 아이고, 뭐, TV 생중계 됐는데 뭐, 그 TV 생중계에 그러면 장관이 부서를 할까? TV 중 생중계에 총리가 부서를 해? 어디다 부서하면 되는데, 이 카메라에다 이렇게 부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지랄 같은 놈. 네. 이 얘기는 안 하느니만 못한 얘기죠.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든 겁니다. 차라리 아우 만들어야 되는데 탄핵당하는 바람에 못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정상청작이나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하면 안 되는 말이었던 거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또라이들이나 가능한 거죠. 윤갑근이 또라이인 같아.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뭘 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답니다.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대. 아, 미친 개새끼 아니야?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고? 누구? 누가 그렇게 자유롭게 출입을 했어? 나는 자유롭게 출입 못했는데? 예. 근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어. 군대가 가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좀 막았을 뿐이고 국회가 마비되진 않았어. 아유, 그런 목적 없었어. 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밤새 거기 있었는데 국회 입장이 어떻게 자유로웠는데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나 진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국회에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 당시 국회에 들어가지를 못했었다. 라는 게 입증이 되면 게임이 끝나죠.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 보셨죠? 그럼 이거는 끝났죠? 이런 식의 답변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장군들한테 뭐 계엄 관련 장군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든 뭐 특전사령관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막 내리죠. 총을 쏴서라도 의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내가 계엄 2번, 3번 막 할 틈 되니까 하여튼 빨리 끌어내라. 라는 식으로 했다. 이 부분. 자, 이것만 봐도 윤석열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총을 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 문을 때려 부신 다음에 끌어내라. 4명이서 팔, 다리 잡고 1명씩 끌어내라. 야, 내가 계엄 다시 선포할 테니까 2번, 3번 선포할 테니까 계속 쭉쭉쭉쭉 계속 밀고 나가.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그런 지시를 내가 받았다. 라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있죠. 증언이 있습니다. 그죠? 다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뭐라 그래? 장군들이 거짓말한 거야.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국회는 너무나도 출입이 자유로웠어. 아무도 국회 출입을 막은 사람이 없어. 그거 국회 출입을 막은 거는 장군들이 잘못한 거야.
아유, 내가 총수라 그랬다고? 아니야,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야, 이쪽 장군들 쟤들 거짓말하는 거다? 자,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 반란의 책임을 장군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장군들이 한 거다. 지만 살겠다는 거죠. 지 명령받고 쿠데타에 참여한 부하들은 다 죽여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는 거죠. 야, 찌질하다, 찌질해. 근데 이런 답변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장군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하들한테 미루나. 야,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령을 받고 국회에 쳐들어갔는데 저렇게 우리한테 배신을 때리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장군들 되게 배신감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자기들 딴에는 나름 믿고 그러니까 뭐 쿠데타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이제 와가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와. 장군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배신감 장렬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나 얘네들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다 나쁜 놈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혀를 끌끌 찹니다. 아, 이거 자백이다, 자백. 아이고. 예. 사실상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했고 그 병력 투입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명확한 내란 자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끌끌끌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참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데 진짜 황당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글쎄 이게 뭔 소린가 싶더니 자 이런 말도 했답니다.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브와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답변서에 또 포함을 시켰답니다.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김어준이랑 같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쿠데타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다. 이게 답변서에 있대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짜 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짜 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와, 가짜 뉴스는 지가 더 많이 퍼뜨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계엄령 선포했대. 군대를 동원했대. 군대 동원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해소가 됩니까? 그죠?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황당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한다? 이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윤석열이 그 답변서에 포함되어 있대. 이거 무슨 저기 정광훈이 유튜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고성국이 유튜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봉규 유튜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극우 유튜버들 가짜뉴스 만드는, 진짜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 극우 이봉균이 뭐하니 이런 똘할배들, 똘빡 할배들, 그들의 얘기를 윤석열이가 그대로 받아서 반복하고 있죠. 와, 정말 미친. 외국의 언론이 윤석열의 이번 쿠데타는 세계 최초로 유튜브를 보다가 편향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일으키게 된 세계 최초의 쿠데타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러더니, 가짜뉴스는 지들이 만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지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으면서 지 외에는 다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개새끼 아니야. 참.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답니다. 와, 이거 진짜 그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그대로죠. 종북 굴중 반미 혐의를 외치는 반미 혐일.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그래서 그 민주당이 싫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아니, 민주당이 싫으면 그러면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표로서 심판해야지. 지가 표에서 졌잖아. 투표에서 졌잖아. 그래놓고 뭔 개소리야. 민주국가는 뭐로 결정을 하는 나라입니까? 투표로 결정하는 나라잖아. 근데 지가 투표에서 졌잖아. 그래놓고서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투표로 결정이 안 되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군사를 동원했다고? 아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간첩 행위에 한국이 무방비 상태가 됐대. 예. 이게 윤석열의 답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답변서인지 아니면 그 약간 정신이 이상한 극우 유튜버의 헛소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와, 기가 차네요. 와,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선거 때 얘기하지. 선거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예? 왜 선거 때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왜 군대 동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거 때 떠들지 왜? 왜 선거 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고 있다가 군대 동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반란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반국가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합니까? 나 반란 저질렀어 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윤석열 계열이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또라이 새끼 자백을 하고 있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개소리를 듣고도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우리 뭐 신경을 안 썼던 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병들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와, 진짜 어떻게 정말 극소수들이 빠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극소수가 아니라 온 나라의 노인들은 다, 온 나라의 노인들 상당수가 저런 이상한 소리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경상도 노인의 절반 이상이 저런 이상한 헛소리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도 노인의 절반 이상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노망 아니면 치매예요. 노망 아니면 치매 아니면은 경계성 지능장애예요. 어?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가 찹니다. 그죠? 예. 윤석열은 이게 답변서라고 냈는데 저는 이게 답변서가 아니라 자백서 같아. 그리고 이 자백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엄청 지지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런 생각 가진 놈이었느냐고 말합니다. 지난 선거 때 저보고 이재명이 되면은 나라를 망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전화합니다. 윤석열이가 나라 망쳤네. 형, 윤석열이가 나라 망쳤어. 이러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윤석열이 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이런 새끼인지 몰랐대.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목 놓아 얘기를 했는데, 저 새끼 또라이라고. 안 듣더라 그래. 씨. 아유. 참. 아유. 어우, 아찔합니다, 아찔해. 제발 우리가 어르신 대접을 좀 해드릴 때 어른답게 좀 행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 쪽팔리지도 않아요. 아휴. 아휴. 진짜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요까지만 할게요.